자, 이번에는 기하 벡터 5단원 드디어 공간 도형 3D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음, 뭐, 이 단원이 그냥 우리가 도형을 접근한다 본다고 생각하면은 편해요. 중학생 때 도형들 보면서 어렵다고 느끼고 막 어려워 막 이런 것보다는 막 반드시 찾고야 말겠어 도형 주제 약간 이런 마인드로 공부들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고등학교 와서 쌤, 입체 도형 너무 어려워요 막 이렇게 되는 게 선생님은 잘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너희들에겐 수두룩할 거야, 그치? 너희들도 내가 이해가 안 가겠지. 아무튼 드디어 입체 도형을 할 건데 상식적인 것들을 좀 잘 활용하셔야 돼요. 특히 요즘 보면 기하와 벡터라는 것에 너무 거리감을 두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뭐 니들 내신이니까 뭐 내 할 바 아니지 뭐, 그쵸? 내가 뭐 해줄 걸 안 해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들 해서 좋은 결과들을 각자 가져가시길 바래요. 음, 자, 첫 번째 위치 관계에 대해서. 뭔 소리야? 꺼져. 자, 첫 번째 평면의 결정 조건에 대해서 하도록 합시다. 자, 평면 한 개가 하나의 독립된 어, 평면 한 개를 결정하는 방법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입니다.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즉 하나, 둘, 셋. 직선 세 개가 한 직선 위에 있어 버리면은 얘를 아니까 일단 요 얘기를 먼저 할게. 이 세 점을 포함한 평면은 바로 이 노란 종이야. 이해됐어요? 이 세 점을 포함한 평면은. 근데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놓여 있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이 직선을 직선답게 못 그리는 거는 선생님의 특기죠. 이 직선 위에 세 점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잘 봐봐. 이 자도 요 면이 평면입니다. 하나의 평면. 평면이라는 건 요 면적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 방향으로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 어, 쭉 펼쳐 이 자가 겁나 커진다고 생각해봐. 넓어지고 커지고 그랬을 때 나오는 모든 면적을 평면이라고 하면은 이 자로 이 직선을 이렇게 지나게 할 수 있죠. 그러면은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있을 때 살짝 이렇게 비스듬히 놓으면은 이 비스듬히 세워져 있는 자의 면 위에 점 세 개가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지. 그러면 이 점 세 개는 자 위에도 있고 노란 종이 위에도 있는 한 평면을 결정할 수 없는 애야. 근데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의 경우 이 자를 어떻게 들이대더라도 딱 노란색 이 노트와 붙여놓지 않는 이상 점 세 개가 자 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 한 평면을 결정합니다.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것들을 익히시면 됩니다. 어, 여기서부터 그냥 말로 할까요? 점 세 개가 있으면 세 점 중에 어, 두 점을 이어. 그러면은 직선이 하나 나오고 점 하나가 나오죠. 막 쓰자. 직선과 직선 밖에 한 점. 이것도 하나의 평면을 결정하게 됩니다. 뭔 말이냐면 이 직선과 이 점을 포함한 평면은 노란 노트 하나밖에 없다 이 얘기야. 그리고 점이 세 개였잖아. 직선을 두 개를 이어. 한 점에서 만나는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요 선하고 요 테두리.
요 놈과 요 테두리는 이 점에서 만나죠? 이 직선과 이 테두리 요 면을 이 선을 포함한 평면은 이것도 노란 노트야. 이해되죠? 저것들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평면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로 한 직선을 이렇게 긋고 다른 한 점에서 저 직선과 평행한 선을 하나 그어.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 평행한 두 직선은 요거를 예로 들 수 있겠지. 이 양쪽 끝선을 포함하고 있는 평면은 이 노란 노트 평면 하나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평면의 결정 조건이에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공간상에서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자, 직선과 직선. 기준의 평면상에서 직선의 위치 관계는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하다, 끝이었어. 예, 똑같아요. 한 점 만나. 이거는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볼까? 이런 그림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직육면체를 그리는 게 제일 편해요. 접근하기도 그렇고, 이해하기도 그렇고. 그림이 단순하잖아, 직육면체. 자, 한 점 만난다라고 본다면은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뭐, 요 변과 요 변이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이런 관계를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평행도 당연히 있죠. 평행은 뭘 볼 수 있겠어? 얘와 얘를 볼 수 있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얘와 요 아래 가는 선분, 얘도 평행하다라고 볼 수 있죠. 또 얘와 얘가 평행하다라고 할 수 있어. 그쵸? 근데 세 번째, 꼬인 위치. 이제 지금까지는 안 다루던 꼬인 위치라는 걸 다루는데, 자, 만나는 경우는 했어요. 안 만나는 경우는 평행한 경우가 있고 꼬인 위치가 있는데 이 꼬인 위치라는 게 뭐냐면 어쨌든 평행하고 꼬인 위치는 안 만나요. 두 직선이 안 만나는 관계인데 평행하지 않은 걸 꼬였다 그래. 이 직선과 높이 직선. 얘들은 죽어도 만날 일은 없어. 근데 평행하진 않아. 이걸 꼬였다고 하고 이 직선과 요거 요것도 만나진 않는데 평행하지도 않아. 그리고 이 직선과 요 아랫변 안 만나고 평행하지도 않아. 이거를 우리가 꼬인 위치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고 구별을 잘 하시면 돼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직선과 평면. 어, 또 하나 그려서 하자. 작게 그릴까? 코딱지만큼. 직선과 평면은 첫 번째 만나, 포함, 한 점 만나, 포함된다, 평행하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한 점 만난다라는 거는 글씨가 개판이네요. 명절날 찍고 있어서 그래요. 이거 찍고 선생님 가봐야 되거든. 자, 이거를 우리가 평면 하나로 기준으로 삼아 보자고. 이 평면을 기준으로 이 높이선은 그렇지, 이 선은 이 점에서 평면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평면 위에 있는 이 선분, 이 직선은 이 평면 위에 있으니까 평면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그럼 평행은 뭘까? 평행은 이 평면과 만나지 않는 모든 직선들을 다 평행하다 그래. 얘도 평행, 좀 밑에 아래에 있는 얘도 평행, 심지어 이렇게 대각선을 이어도 얘도 평행. 안 만나고 있는 직선과 평면 사이의 관계를 평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 쓸 수 있나 했다가? 잠깐만요. 진짜 종이 조금 남았거든. 요만큼 남았어. 요만큼에다 한번 다 써보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평면과 평면입니다. 평면. 평면과 평면은 만나, 평행 두 개밖에 없어요. 점점 그림 퀄리티가 떨어지고 있죠? 선생님 그냥 빨리 타블렛을 살까봐 명절 지나고 살까봐요. 타블렛을 산다고 그림이 잘 그려질까? 자, 아무튼 보자. 요 평면을 기준으로 한다면 또 이 평면과 옆 평면은 만납니다. 요 면도 얘랑 만나고요. 평면과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게 바로 뭐냐면 교선이 생깁니다. 교선. 요 선이 두 평면이 요 옆면과 윗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이야. 알겠죠? 물론 평면과 평면이 일치한다도 있겠지. 일치하는 건 제외합시다. 똑같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평행하다는 거는 윗면과 아랫면, 마주보는 면이 서로 평행하겠죠. 안 만나는 관계. 만나지 않으면 평행할 수밖에 없어요. 평면은. 이것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직육면체를 이렇게 그려가시면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 훨씬 더 와닿을 겁니다. 카메라가 너무 좀 마음에 안 든다. 카메라 조정 좀 하고 갈게요. 나중에 선생님이 2월달 중순쯤에 타블렛으로 바꾸면은 훨씬 더 보기 편할 겁니다. 강의가 다채로울 거고요. 그쵸? 점점 발전하는 선생님이죠. 너희들도 발전하고 있니?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해서 딱 너희들 인생의 수학은 뭐 우리 그 친구들은 특수한 학과로 가지 않는 이상 수학을 평생 마지막으로 보는 건 아니겠지만 입시 수학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하자고. 그게 제일 축복받은 거죠. 아, 평행과 수직에 대해서 저기 좀 센서하게 많이 나와 있죠. 저것들을 하나하나 그림으로 통해서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요거를 글로 써져 있고 공식이 없네 이렇다고 너무 어설프게 공부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 직선과 평면의 평행 관계. 대체로 여기 써 있는 말들이 몇 개 보면은 정말 딱 뻔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긴 한데, 음, 그래도 결국 이 뻔한 게 보려고 그러면 안 보이거든. 그래서 요것들을 하나하나 조금, 그러네. 보면 지금 공식이 하나도 안 나와 있죠. 그쵸? 첫 번째 거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이런 거를 볼 때는 직육면체를 또 무적의 직육면체야. 잘 안 보일 때는 직육면체를 그려놓고 확인해 보시면 쉽습니다. 진짜 별거 없는 내용인데 설명만 많아. 이 단원이. 왜냐면 공식 같은 거 없이 기본적인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라 지금 보니까 강의 앞에 말했지만 기백에 대해서 기하 벡터에 대해서 거부감을 일으키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별거 아닌 걸 내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두 직선 L과 M이 평행할 때 직선 L을 포함하고 직선 M을 포함하지 않는 평면 알파가 있대. 직선 L을 포함하고 M은 포함하지 않는데 이 알파는 직선 M과 서로 평행하다 라고 하고 있어. 직선 L을 잡아보면 되겠지. 직선 L을 예로 하고 응? 아이고 L을 예로 하고 M을 예로 하자고. L을 포함하고 M을 포함하지 않는 평면은 얘입니다. 윗면. 윗면이 알파야. 그랬을 때 이 알파 평면하고 직선의 M하고는 만나지를 않죠. 직선과 평면이 만나지 않은 관계를 우리 평행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별거 없죠. 별거 없다고 넘기면 D죠. 알았지?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평행하다. L을 포함하는 평면 베타와 알파의 교선 M을
m은 직선 L과 평행하다라고 합니다. m과 L이 평행하다. 가운데 쓰는 건 2죠. 알았지? 그냥 막 쓰는 거야. 직선 L, 알파를 예로 잡았으니까 이번 직선 L을 예로 잡자. 얘가 L이야. 직선 L이 여기 있고 알파가 여기 있으면은 둘은 평행하죠. 직선과 평면은. L을 포함하는 평면 베타는 요거를 포함하는 평면은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는데 알파 평면과 교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윗면 요 옆면을 베타라고 합시다. 그럼 이번에는 베타 평면과 알파 평면의 교선인 얘가 m이 되는 거죠. m과 l은 평행하고 있죠. 이런 거예요, 그냥 다.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야겠다. 못해 먹겠다. 자, 평행한 두 평면 알파 베타가 감마와 만날 때 생기는 교선을 LM이라 그럴 때 LM은 평행하다. 평행한 두 평면이라고 하니까 이 밑면을 이거까지 할게. 야, 너무 재미없다. 미를도 안 들을 것 같아. 뭐 쉽네. 이러면 넘어갈 것 같아. 자, 어떻게 보이는지만 알면 돼요. 알파와 베타가 평행할 때 알파와 베타랑 만나는 평면 감마. 얘가 감마야. 이 감마 평면과 알파 베타 평면이 만나서 생긴 교선 두 개를 L과 M이라고 한다면 L, M은 서로 평행하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지. 나머진 그냥 넘어가도 돼요.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이루는 각. 정말 쉬운 건데 예를 들어줄게. 이 직선하고 이 직선하고는 꼬여 있어요. 안 만나는데 평행하질 않아.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얘를 갖다 붙여놓고 생각해야겠죠. 90도를 이룹니다. 그래서 만나지 않은 직선이 이루는 각은 붙여놓고 보시면 돼요. 이동시켜서 보시면 됩니다. 문제로 가서 보니까 좀 더 나을 것 같고 직선과 평면의 수직 관계는 조금 중요해요. 이 직선과 밑면은 수직입니다. 그렇죠?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저 그림에도 잘 나와 있지만 책에 평면과 직선이 수직하려면 이 평면 위에 어느 두 개의 직선이랑도 평행한다면 이 두 직선을 포함하는 한 평면과 뭐래? 나 말을 좀 실수했죠. 선생님 요즘 말 실수하는 게 있어요. 선생님 진짜 술을 한번 끊어보도록 할게. 너희들도 SNS 끊고 유, 유튜브를 끊으면 안 되지. 우리가 이걸 여기서 만나고 있으니까. 아무튼 딴 거 잘 끊고 한번 잘 해봐요. 직선이 이미 두 직선과 서로 수직이라면 이 검은색 두 직선을 포함하고 있는 평면과 이 직선은 수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최소 몇 개의 직선과 수직임이 나타날 때, 두 직선과 수직임이 나타날 때 이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과 수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윗면과 요거를 보자면 얘는 얘랑도 수직, 얘랑도 수직이야. 그러면은 이 두 선을 포함한 윗면하고 이 직선은 수직이다라고 말하는 거. 당연하죠. 수직으로 그렸잖아, 직육면체로. 근데 이 당연한 게 안 보인다니까. 문제로 가면. 네, 넘어가고요. 삼수선이네. 삼수선. 삼수선 가기 전에 설명을 여기서 끊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삼수선 금방 나오나? 문제 자체가 뭐 14개밖에 없어서 금방 끝나겠다. 그쵸? 삼수선까지 가자 그냥. 자, 세 번째 삼수선. 자, 삼수선 정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수선에 발할 때 그 수직인 선들이 세 개가 있다라는 거야. 평면 위에 직선 L이 있고 평면 밖에 한 점 P가 있어서 P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자. 수선의 발이라 그랬으니까 PH는 수직입니다. 밑에 평면하고 이 점 H에서 직선 L에 내린 수선을 여기를 뭐라고 할까? Q라고 할까? Q. 뭐가 중요하진 않아. 이름은 중요하지 않죠.
그러면은 PQ를 이었을 때 이 PQ선하고 직선 L도 수직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직각 하나 보이죠? 수직. 여기서 직각 하나 보이지? 수직. 그리고 여기도 직각 하나 보이죠? 수직. 이 수직인 선이 세 개가 있어서 삼수선 정리라고 합니다. 삼수선 정리를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문제에서 어떻게 주냐면은, 아이고, 그림이 이상한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씨. 자, 그림이 이렇게 줘. 그림이 이렇게 준다면 수직이 두 개 보이면은 여기도 수직이네 하고 얘가 수직인 거를 찾아내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수직이 세 개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직각 표시가 세 개 중에 두 개만 준다고. 그럼 남은 하나를 보고 이거 삼수선이네 하면서 저기를 직각인 걸 찾아내면 돼요. 또 다르게 말하면 요거 직각 주면은 얘가 직각이겠네 찾아내시면 돼요. 요게 직각이겠네 이렇게. 알았지? 아니면은 요거 직각 주면 얘가 직각이겠구나 이런 걸 찾아내시면 되는 그 문제로 가서 보면 좀 편하겠죠. 일단은 요게 답니다. 삼수선은. 자, 삼수선까지 해서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562번. 약간 562번 첫 번째 대표 유형은 그냥 경우의 수 푸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그림을 최대한 신경 써서 그리겠지만 본인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A, B, C, D, E, F, G, H AG선 아니구나 EC선.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A, B, H와 FG 어디 있어? FG FG, C, FG, C. 자, 문제에서 언급된 것들을 일단 표시를 해볼게. A, B, H와 FG, C를 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서로 다른 평면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아무리 노가다라도 생으로 노가다 뛰는 경우는 없어요. 자, 일단 평면의 개수를 구하기 전에 이해를 한번 해보자면은 아까 배운 거 EC랑 FG랑 만날까 안 만날까? 직선이라는 건 쭉 뻗어나가는 연장선을 생각해야 되는데 얘들은 만나지가 않아요. 그렇죠? 만나지 않는데 평행하지 않아. 방향이 다르단 말이야.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그렇지. 너는 대답 안 할 줄 알았어. 꼬인 이치라고 합니다. 자, 평면을 몇 개가 나오느냐는 평면의 결정 조건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서로 한 직선이 있지 않은 세 점. 점 세 개로 평면 하나 나온단 말이야. 이걸로 한 평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한 직선과 직선 밖에 한 점. 직선과 점 하나 있을 때 평면 나오는 거. 직선이 이렇게 있잖아. 그치? 잘 봐봐요. EC 직선을 가지고 그러니까 CE 직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점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서 세 평면이 나오는 것 같은데 CE 직선과 점 B, CE 직선과 점 H는 이게 한 평면상에 존재하는, 그치? 한 평면상에 존재하는 놈이기 때문에 직선은 CE를 했을 때 점이 A, B, H 세 개지만 얘네들은 결국 한 평면을 결정하기 때문에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CEA 평면, CEB 평면 또는 CEH 평면. 이건 똑같이 한 평면이니까 CE를 기준으로는 평면이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H를 고르나 B를 고르나 하나의 평면, 동일한 평면이 나오기 때문이야. FG 같은 경우는 FG를 기준으로 FGA, FGB, FGH라고 했을 때 어느 것도 동일한 평면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평면이란 확장되게 봐야 되겠지. FGH 요 밑면, FGB 요 앞면, FGH 요 대각선면 다 다른 평면이 나오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평행한 두 직선 혹은 한 점 만나는 두 직선인데 평행하지도 않고 한 점에서 만나지 않기 때문에 직선 두 개 가지고는 평면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요걸 평면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요거는 알았죠? 그래서 총 6가지의 평면이 나온다가 답이 될 거예요. 이렇게 경우의 수 세는 거는 선생님도 쫄리니까 하나 볼게요. 답이 맞나? 당연히 맞지. 그냥 우리 강의의 완성도를 위해서 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5, 6이 당연하죠? 네, 6 맞습니다. 자, 넘어가서 다음 문제. 5, 7, 5, 6, 7. 저거 어떻게 그려? 정오각기둥이래요. 공간 도형이 참 싫은 게 수업을 할 때 이걸 그려야 되는데 그리는 거에 비해서 풀이가 빨라가지고 그린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H, I, J. 자, 옳지 않은 건데 하나하나 다 해봐야겠죠? H, I와 B, G, H, C. B, G, H, C는 만난다. 이 면과 이 직선은 H에서 만나고 있죠. 1번 맞는 말이에요. 2번 B, G와 B, G, B, G 발음이 안 되냐? G 오늘 입이 안 오므려지네요. BG 너희를 한번 해봐요. EJID, EJIT 이 평면과 이 직선은 만나지 않죠. 이럴 땐 평행하다라고 한다 그랬어요. 쉬워. CH와 DE는 얘랑 얘는 안 만나겠지. 만나진 않는데 평행하질 않아. 그러면 꼬인 위치라고 그랬죠? 맞는 말입니다. 보통 이런 거 답이 5번이죠. 모서리를 연장한 직선 중 직선 AB와 꼬인 위치에 있는 것은 9개이다. 직선 AB가 여기 있어요. 이것과 꼬인 위치 안 만나고 평행하지 않은 거를 골라볼게요. 다. 요거 CH 써봐야지. CH DI EJ 높이는 이게 다인 것 같고 이제 밑면에서 골라야 되겠지. GH HI IJ FJ 더 없어요. 윗면은 어떻게든 연장하면 만나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는데 9개라 그랬으니까 얘가 틀렸네. 4번이구나 답이. 마지막 5번도 한번 봅시다. FG 저 면은 밑면이네요. 밑면과 평행한 직선은 윗면에 있는 5개의 직선밖에 없어요. 안 만나니까. 네, 그래서 5번도 맞는 말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 정도면 그래도 상당히 잘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자, 570번 아까 말했던 무적의 직육면체를 이용해서 우리는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형 기니들이 그쵸? 이런 문제는 문제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안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한순간에 낚입니다. 항상 비판적인 사고 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신경 씁시다. 기억. L과 M이 수직이고 M과 N이 수직이면 L과 N 평행하다. 봐봐요. 선생님이 방금 네 말이 맞는 것 같아라고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L을 예로 잡아. L과 M이 수직이고 M과 N이 수직이면 수직 L과 N은 평행하다. 이러면 네 말이 맞는 게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칠 거 같은데 얘를 N으로 잡는다면 N과 L은 평행하니? 이럴 때 평행하지 않고 꼬여 있다 그러죠. 니은 알파 베타 평면이 수직이고
알파 베타 평면이 수직. 얘를 알파, 요걸 베타라고 합시다. 그럼 수직이죠. 베타와 감마가 수직이면 알파랑 감마가 평행하다. 여기서 감마를 예로 잡잖아. 그러면은 수직이니까 얘들이 평행하네요 선생님, 그럴 수 있죠. 근데 요 앞면을 감마로 잡는다면 앞면과 옆면은, 이면과 이면은 서로 수직이겠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알파랑 감마가 한 직선에서 만나는 교선을 하다 만든단 말이야. 평행 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응,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비판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너희들이 유일하게 비판적 사고를 해야 되는 순간이야. 넘어가서 L과 알파, L과 베타가 수직이다. 직선 L을 이걸로 주면은 직선 L의 동시에 수직인 놈은 앞면과 뒷면이 있어요. 그럼 알파 평면과 베타 평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알파 베타 평면은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까 평행하다,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리을 L과 알파가 수직이고 L, 알파 거의 문제가 끝나가니까 색칠 좀 할게요. 그리고 L과 베타가 평행하대. L과 평행한 걸로 베타를 이걸로 잡을까요? 요것도 있고 또 모두 있어. 요 아랫면도 있지. 안 만나는, 직선과 안 만나는 면은 요 두 개의 면이 있는데 어느 면으로 하더라도 L과 베타, 알파 베타는 이렇게 옆면 관계든 아니면 이렇게 아랫면 관계든 각이 서로 수직이 되겠죠. 넘어가고 미음 L과 알파가 평행. 아이씨, 너무 다섯 개나 달아놨어 보기를. 그치? L을 요걸로 잡자. 이게 L이야. 그러면은 이게 알파가 되겠죠. 알파라고 할 수 있겠죠. M과 알파가 또 평행하다면 M은 이렇게 잡자고. 마주보는 저거. 그러면은 얘네들은 수직이 평행하죠. 그치? 근데 알파랑 평행한 직선은 또 잡을 수 있어. 얘도 M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이럴 때 M과 L이 평행하니? 아니죠. 만나고 있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 답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뭐 별로 어렵지 않은 거였으니까요. 그냥 직육면체를 그려서 생각을 하시고요. 정육면체는 안 되나요? 네가 알아서 하세요. 상관없으니까요. 만 비판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안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따져야 돼. 또 그래야 돼, 또. 이게 지금 선생님 풀이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거를 오프라인 수업에서 하면은 나중에 모든 종이에는 내가 다섯 개의 보기를 다섯 개를 다 직육면체를 그려서 하면은 시간이 겁나 많이 걸리죠. 동영상으로 남겨두니까 너희들이 니은 해설을 하실 때는 디귿, 리을, 미음에 대한 색칠이 없으니까 동영이 간단하겠지. 정말 직접 만나서 수업하는 것보다 저 최첨단에 더 가장 효율이 있는 그런 영상 수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본인들도 열심히 하시기 바래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도태되게 돼 있어. 어쩔 수가 없어. A씨. DG. HF. AC와 HF가 이루는 거. AC와 HF. 자, 둘은 어떤 관계일까요? 만나지는 않는데 평행하지 않네? 그럼 무슨 관계? 고인위치. 고인위치는 어떻게 만든다고? 어떻게 각을 잰다고? 일단 붙여놔야 돼. HF랑 똑같은 건 요거. 얘랑 얘는 정육면체니까 수직입니다. 세타원은 90도. 자, 그 다음에 DG를 찾을 거야. DG랑 AC. DG, AC는 DG랑 AC가 또 안 만나죠. 꼬여 있죠. 그럴 때 DG를 앞으로 옮겨. 이게 DG야. 그러면은 요것도 이어봐요. 이 삼각형의 정체가 뭘까요? 이 삼각형의 정체를 안다면 요각을 찾을 수가 있겠죠. AC랑 DG가 이루는 각. 중요한 거는 뭐냐? 안 만나는 직선은 만나게 해놓고 평행 이동을 시켜놓고 각을 재시면 되는 거예요. 답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 삼각형이 뭔지 몰라서 못했어요 라는 질문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 했단 얘기야. 그냥 어려워요라는 말도 듣지 않겠어요. 우리 학생들 내년이면
올해 대학을 가시게 되면 올해 입시를 성공하시게 되면 내년에 대학생이에요. 어? 대학생. 본인들이 벌써 그만큼 나이를 잡수셨어요. 대학 공부는 혼자 하는 겁니다. 학원이 없어요. 물론 있다고 하는데 그거 한다고 학교 시험 잘 보는 거 아닙니다. 대학 공부는. 그러니까 좀 공부에 자립심을 키워야 돼요. 때론 선생님 수업을 하다가 종종 느끼는 거는 나 같은 존재들이 너희들한테 있으니까 물어보면 알려줄 사람이 있고 모르겠어요 징징거리면은 끌어줄 사람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공부를 더 안 한다 그런 습관들이 생기는 것 같아. 진지하게 그런 거 느끼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선생님은 너를 가르치든 안 가르치든 유튜브 강의는 계속 올릴 거니까 수업 그만두셔도 됩니다. 본인들이 너무 자발적인 학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특히 기하 벡터. 객관적으로 선생님은 기백이 미적분 2보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미적분 2랑 성향이 완전 다를 뿐 미적분 2도 쉽지 않았어요. 그 쉽지 않은 걸 잘 넘어온 친구들이 요즘에 잘 못하고 있는 걸 보면은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내 기준으로는 더 힘든 거를 너희들이 넘어왔는데 여기서 무너지고 있다는 게 좀 슬퍼요. 근데 그게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때 나랑 안 하고 또 나랑 그만 안 한다고 하고 다른 선생님 붙어버리면 또 똑같은 거야. 그쵸? 아유, 참 혼자서는 정말 하기 싫고 선생을 안 붙이자니 걱정도 되고 선생이 붙어도 안 하고 있고 그치? 뭐야 이게. 그러지 말자고. 지금이라도 정신줄 바짝 잡아요. 딱 1년이야 1년. 선생님은 너네 나이 때도 정신을 붙잡았었어. 붙잡았는데도 이 나이에 대학을 다니고 있죠. 좋은 게 아니야. 열심히 해야 돼요. 자, 문제 봅시다. 삼수선 정리의 그림이 나왔죠. 어디가 직각이 없었냐면 여기 직각이 없었죠. 내가 그림을 안 봐가지고 우린 여기다 직각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그러면 직각이 두 개 보이면은 여기다 직각 표시해야 되는 게 삼수선이야.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자, 여기가 2고요. A에서 P까지 거리가 3이고 AH가 1이래. 그러면 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2루트 2가 나오고요. 그쵸? 직각이 3, 빗변이 3이니까 3, 1, 2루트 2. 여기가 2루트 2면 2대 2대 2루트 2니까 OH 길이가 2가 나오겠죠. 삼수선을 어렵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공간 도형에서 어려운 거라고 너희들이 할 만한 거는 센수학에서는 그닥 없을 거예요. 뭐 몇 개 있긴 하겠지. 근데 보편적으로 어렵게 느끼는 거는 뭐냐면 선생님 그림을 잘 못 그리겠어요. 맞아. 이건 어려워. 특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도형들 다 지금 각져 있죠. 직육면체, 어? 오각기둥, 정팔면체, 막 이런 거 각져 있는 것들은 그리기 쉬운데 나중에 넘어가면 구가 나온단 말이야. 구, 동그란 공. 거기서부터는 정말 그리기 힘들어. 그림도 대충대충 그리지 말고 정성껏 수학의 애정을 듬뿍듬뿍 쏟으세요. 이런 수학의 애정을 쏟을 기간도 얼마 안 남았잖아, 그치? 진짜 그림 그리는 게 반이다. 자, 쉽습니다. 요 선과 자, 삼수선 정리 이어서요. 직각 표시 보이십니까? 이거 말고 혹시 보이는 거 없어요? 얘가 직각. 요 아래면하고. 그쵸? 그러면 여기랑 여기를 이은 것도 뭐다? 직각. 문제에서는 DI 길이 구하래. 요 길이 구하래. 요 길이. 한 변의 길이를 2, 1, 1로 줬어. 그러니까 여기가 2고 나머지는 다 1이야. 그러면 요 높이 1이죠. 요 길이를 찾으려거든 얘만 찾으면 돼. 얘는 그냥 직사각형 밑면을 보세요. 이렇게 이은 선에 여기란 말이야. 직각으로 내려온 거.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해? 이거 빗변이 루트 5예요.
밑변 높이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루트 5분의 2로 나옵니다. 루트 5분의 2. 그러면 DI 길이 구할 수 있겠죠. 넘어갈게요. 587. 정말 그리고 그리는데 지친다. 힘들어. 아침부터 맥이 다 빠지네. 선생님도 이따가 또 운전해야 되는데. DE EG가 이루는 가격 크기에 대해서 코사인 알파를 구하라. 이거 알파라고 써놨네. 어떻게 볼 거냐면 우리가 삼각형을 이어줄 겁니다. 1, 1, 2 높이가 1이고 윗면 정사각형 기둥이네. 기둥 직육면체이기도 하면서 사각기둥. 자, 그러면 이 도형에 대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나올 겁니다. 루트 5로. 밑변은 1대1대 루트 2가 나올 거고, 이등변 삼각형의 한 각에 대한 요 각에 대한 코사인 알파를 묻는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내리면 수직 이등분 하죠. 그럼 요 길이는 루트 2분의 1이란 말이야. 2분의 루트 2라서 그래서 요것분의 요거 하면은 코사인 알파는 루트 10분의 1. 유리가 된 걸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우리 문제 풀다가 종종 어려울 때 중학교 때를 떠올려. 되게 자신감 있게 찾았잖아. 자없이 길이 재고 각 재고 막 찌그란 얘기는 아니야. 자, 정팔면체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림과 현실이 많이 다르거든. 정팔면체를 제대로 한번 분석해 놓고 넘어갑시다. 아이씨, 야 잠깐만. 하하하. 선생님이 고비를 맞았네요. 정팔면체는 보통 이제 가운데 중심이 되는 면을 먼저 그리고 들어가면 편한데 참 그림으로 잘 표현하기 힘들어요. 워낙 입체적이라. 뭐 어쩔 수가 없다. 에이씨. 정팔면체는 이거 하나가 정삼각형이에요. 모든 변의 길이가 다 같기 때문에. 이건 아시겠죠? 자, 그럼 봐봐요. 요 선이 그리고 요 밑면이 정사각형인 것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정팔면체는 밑면이 정사각형이야. 마름모가 아니라 90도라고요. 90도 여기가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요 선은 정사각형 기준으로 보면 1대 1대 루트 2야. 그러면은 요 삼각형 기준으로 봐도 1대 1대 루트 2가 나오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를 1로 잡았을 때 1대 1대 루트 2. 얘도 똑같은 한 변의 길이 1일 거니까 여기도 1, 여기도 1인데 이게 루트 2야. 그러면은 이게 직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요거가 또 정사각형으로 나와요.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면 좋겠다고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유탄 두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래. 이면각이네. 이면각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이면각이 나왔으니까 이면각 이야기를 하고 풀도록 할게요. 다시 정팔면체는 이 정도만 기억합시다. 다시 그려야 되네. 설명 한 번 더 하고. 참수선이 끝인 줄 알았는데 이래버리네요. 안타깝군. 자, 한 네 번째쯤 되나? 이면각. 이면각은 뭐냐면 두 개의 면이 이루는 각. 그래서 이면각. 알겠죠? 두 개의 면이 이루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두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을 기준으로 찾게 됩니다. 평면이 한 점에서 교선의 수선의 발을 내려.
수직으로. 같은 곳에 교점이 생기게 수직으로 수선의 발을 두 점을 잡고 내려. 그랬을 때 이 두 수직인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면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직인 직선 길이가 이루는 각이야. 잘 알아두세요. 이면각 됐고,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평면을. 그럼 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야. 어, 위에서, 그러니까 얘가 직선이 막대기라고 생각해봐. 그럼 위에서 그림자를 빛을 비추면은 아래 이렇게 그림자가 생길 거예요. 그죠? 이 그림자와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바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입니다. 아시겠죠? 일단 이거 가지고 문제를 먼저 풀고 마지막 정사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590번 또 그래야 돼. 슬프다. 정팔매체는 아무리 해도 자신이 없어. 크게 그리면 좀 나으려나? 지금 현타 온다. 너희들도 그려보면 알아. 현타 와. 내 그림 가지고 비웃지 마. 알았지? 우리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자, 두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라 그랬는데 눈에 보기 쉽게 두 면을 요 면과 요 면으로 합시다. 눈에 보기 쉽게. 이게 제일 쉬울 것 같아. 자, 두 면이 이루는 교선에 우리 각각의 꼭지점에서 내려주면은 수직으로 내려갑니다.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2등분 하고요. 얘도 이렇게 가서 수직으로 내려갑니다. 2등분 하고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이어주면은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두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r 세타에 대한 코사인 세타를 구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코사인 제곱법칙을 좀 알아둡시다. 어차피 내적을 기준으로 내적할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어떻게 풀어요? 코사인 제곱법칙 못 외웠어요? 라는 질문 듣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이 좀 너희들을 강하게 다룰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코사인 제곱법칙을 모르면서 다른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알아서 풀이를 찾아보세요.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찾기 싫은 분들은 이 공식 외우세요. 나중에 가서 선생님이 하는 얘기에 딴소리를 하면은 내가 몇 번씩 체크해놨다가 집에 일기장에다가 너네 이름 써놓으면서 몇 회, 몇 회, 몇 회 이렇게 써놨다가 10번 쌓이면 자를 겁니다. 알았죠? 고3 때 한번 붕 떠봐야지 정신을 차리지, 그치? 선생님이 이제 다음부터 보지 말자, 남은 거 다 환불해줄게 해가지고 안 와야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뭐 이러던가 이 학물부터 열심히 새로운 선생님과 공부를 하겠지. 내가 좀 유한 감이 있어요. 말로는 잔소리 많이 하지만 별로 안 건드리죠, 너희들을. 어, 나이가 한두 살 먹은 것도 아니고, 그쵸? 자, 코사인 A라는 거는 2B 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입니다. 이 공식을 외워두시면 유용하게 쓰여요. 나중에 기출 문제 같은 거 공부하실 때도 유용합니다. 그냥 외우세요. 요 A라는 길이가 A라는 각을 찾을 때 딱 한 번 나와. 코사인 B는 어떨까? B 각에 대한 두 변 2AC분의 A제곱 C제곱 하고 빼기 B제곱이 한 번 나온다고. 이 각에 대한 변의 길이가 빼기 B제곱으로 한 번 나오는 거야. 코사인 C일 땐 안 써줘도 되겠죠? 외울 수 있을 겁니다. 외우세요. 자, 한 변의 길이 어차피 안 잡혔어요. 편하게 해도 됩니다. 변의 길이가 바뀐다고 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정팔면체는. 자, 한 변의 길이 2로 잡으면 2대 1대 루트 3. 왜냐? 정삼각형이니까. 여기도 루트 3. 그렇죠? 내가 요렇게 보이는 면이 아까 뭐라 그랬어? 이 면.
아니 잘못 그리고 있네. 아이씨 뭐야. 요 면, 아이씨 힘드네. 요 면이 뭐라 그랬어? 사각형이라 그랬죠. 정사각형. 그래서 이렇게 쫙 그으면 이거 정사각형인 대각선인 2루트 2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루트 3, 루트 3, 2루트 2. 근데 요거에 대한 코사인을 묻고 있어.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3분의 3 더하기 3 마이너스 8. 그래서 6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1을 코사인 값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코사인 제법칙 외워도 이제는 더 이상 봐주지 않겠어. 너를 처단하겠다. 지금 이 순간 외우고 넘어가라. 자, 595 정사면체네요.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정사면체. 정사면체도 외울 게 있어요. 먼저 설명해주고 들어갈게요.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설명 먼저 하는 겁니다. 필요한 거. 정사면체의 기본 상식은 뭐냐면 정사면체 꼭지점에서 바닥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점이 밑면의 무게중심입니다. 이 선은 뭐냐? 정사면체의 높이 역할이에요. 높이. 입체 도형의 높이는 밑면의 무게중심에 떨어져요. 이 정사면체의 경우. 자, 무게중심이라고 하니까 한번 이렇게 이어주면은 2대1 랩은 하겠죠. 자, 여기도 이렇게 직각 이어주면 만난단 말이야. 정삼각형의 높이고 정삼각형의 높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선과 이 선이 이루는 요 각이 뭐냐? 요 면과 밑면이 이루는 각의 극이 이면각이야. 이면각 세타에 대한 코사인 세타는 암기 사항입니다. 이거 높이에요, 높이. 얘도 높이야. 높이인데 2대1 내분하기 때문에 이 높이를 얼마인지 몰라. h라고 잡자면 여기는 3분의 h가 됩니다. 2대1 내분이니까 전체가 3일 때 여기는 1밖에 안 갔죠. 3일 때 h면은 요만큼은 3분의 h지.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로 나와요. 높이이기 때문에 여기가 직각이거든. 일단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할 때, 자, 이 입체 도형의 높이 역할을 하는 얘는 우리가 h를 기준으로 표현하자면 피타고라스 썼을 때 여기 3분의 1, 여기가 1, 여기 3분의 2 루트 2 해서 3분의 2 루트 2 h라고 표현이 가능해요. 정사면체의 높이, 이거 무게중심으로 떨어진 선. 근데 높이 h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을 기준으로 2분의 루트 3a잖아. 그쵸? 1대 2대 1대 루트 3. 2대 1대 루트 3.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루트 3a. 이걸 h 자리에 대입해 주면은 3분의 루트 6a라고 정사면체 높이 3분의 루트 6a 한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찾는 거야. 물론 지금 선생님 찾는 과정을 거쳐서 다 찾으셔도 좋은데 하도 자주 나오니까 정사면체하면 물을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이거 두 개는 너희들이 숙제를 해온다면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세요. 앞으로 카운팅 한다 그랬어. 알았지?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면 직선 AD와 밑면 이루는 각의 크기래. 직선 AD는 얘로 잡고요. 밑면 얘잖아.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 그림자를 빛을 쏜다고 했을 때 생기는 그림자. 요거. 요 각의 크기 구하라는 겁니다. 자, 요만큼의 길이는 3분의 직각이잖아. 3분의 2h겠지. 이게 3분의 1h, 3분의 2h. 근데 h가 2분의 루트 3a이기 때문에 3분의 2, 2분의 루트 3a 하면은 3분의 루트 3a가 됩니다. 코사인 값을 묻고 있는 거죠. 코사인 세타 이 각에 대한 코사인 세타는 a분의 3분의 루트 3a이기 때문에 그냥 3분의 루트 3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당연히 처음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쉽겠어, 어렵겠어?
입체 도형에 대한 거부감도 있을 거고. 그냥 갑자기 기하 벡터에서 입체 도형을 만나니까 거부감을 갖는 겁니다. 너네가 중학교 2학년 책 펴봐요. 입체 도형 나오지. 나올걸? 선생님도 중2 가르친 지가 좀 돼서. 아무튼 몇 번이고 해. 처음에 어려운 건 당연한 거야. 처음에 어렵다고 안 보고 있으면은 계속 어려워. 알았죠? 넘어갑시다. 본인이 스스로 증명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고요. 증명을 못 하더라도 외울 수 있어야 되고, 기하 벡터는 제일 중요한 건 그림이다. 그림은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림 내에서 표시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정사형인가? 자, 이제 마지막 설명이네요. 정사형. 자, 정사형이란 뭔가 하면은 어, 기준은 어떤 바닥 평면에 떠 있는 어떤 면적을 가진 물체가 있다고 보자. 면적이든 길이든 상관없어. 얘를 비스듬히 세워놨을 때 바닥 평면을 기준으로 얘가 바닥 위에서 빛을 쬐가지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그림자. 원본 이 그림자를 만들고 있는 원래 물체의 넓이를 S, 그림자의 넓이를 S 다시라고 하면 S와 S 다시가 이루는 것들에 대해서 따지는 게 정사형이야. 보통 입체 도형이 입체를 보지 않는 게 제일 편하거든. 이거를 2D로 보자면 이쪽 방향에서 정면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럼 평면이 하나의 직선으로 보일 거고 저 물체는 어떻게 기울어진 상태로 나와 있을 겁니다. 빛이 이렇게 떨어져. 자, 이 물체랑 평면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그림자는 여기 있겠죠. 이 그림자 S 다시라고 하자. S 다시를 위로 올려서 갖다 붙여보면은 여기도 세타가 되겠지. 평면이니까. 평면과 평행하니까. 그러면은 S 다시와 S가 이루는 어떤 삼각비를 찾아보자면 S분의 S 다시가 코사인 세타. 그럼 이 경우는 S 다시는 S 코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어요. 정사형이 유일하게 이 단어에서 공식으로 나오는 걸 거야 아마. 단어 개념 설명에. 그래서 난 이게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마음에 들지 않냐면 너희들이 그냥 공식처럼 써버려. 이거 공식 아니야. 이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벽이 여기 있고 물체가 하나 이렇게 벽에 앞으로 매달려 있어. 이 물체의 면적이 S야. 빛이 이렇게 들어와. 그럼 그림자 이렇게 생겨요. 요 각이 세타야. 그림자의 넓이가 S 다시야. 얘도 코사인으로 할래요? 코사인이 레잖아요. 라고 물으면 생각을 포기한 겁니다. 배부른 돼지들아. 알았지? 생각하는 사람이 되자. S분의 S 다시 두 면, 원본의 물체의 면적하고 그림자의 면적이 이루는 삼각비를 찾아야 되는 거야. 이 각이 세타니까 요거 분의 요건 탄젠트예요. 그러면 S-는 S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곱해서 찾기도 합니다.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보통 코사인을 많이 곱해서 요거 공식처럼 써놨지만 이거 공식이 아니라고. 이거 진짜 자주 묻거든 애들이. 내가 지금 하는 소리를 개소리로 알고 있는 거지. 선생님이 코사인 곱하는 거 아니다. 따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냥 코사인 곱하고 풀거든. 수업을 얼마나 대충 들으면은 대부분 애들이 그래요. 너희들은 그러지 말자. 알았죠? 할 때 잘해야 돼. 자, 그러면 설명 끝이에요. 이제 문제 풀면 됩니다. 그림은 단순하게 그려주는 게 좋아. 내가 지금 저기 나온 그림을 저대로 그리면은 뭐가 뭐 달라질까? 지금 그려야겠네. 근데 넓이 구하는 게 아니라 둘레라서 아쉽네. 자,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45도를 줬어요. 그리고 위에 정사각형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는 지금 요 교선이랑 평행한 거야. 그림자를 쬐서 빛을 쬐서 그림자를 찾아보자면은 그림자가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이 그림자의 길이 중에 변하지 않는 게 있어. 바로 평행한 애들이야. 내가 펜을 바닥에 이렇게 놓으면 요만큼의 길인데 얘를 이대로 들어올리면 니들 눈의 길이가 이건 원근감이지. 원근감으로 길이가 달라 보이는 거지. 아이씨.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 길이는 변하지 않아. 근데 이렇게 놓은 펜을 이렇게 들면은 원근감이네. 좋은 설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들고 있어. 그럼 바닥에 새겨지는 그림자는 이 길이 똑같이 이 길이대로 그대로 나올 거야. 바닥에 떨어지는 그림자는. 근데 얘 너무 크다 얘. 이걸로 하자. 얘를 이렇게 바닥 평면에 붙인 채로 그대로 들어올리면은 그림자가 이 길이만큼 생기게 돼요. 근데 얘를 이렇게 세워서 들어올리면은 이것도 의미 없구나. 살짝 기울여서. 그럼 얘 원래 길이는 요만큼인데 그림자로 나오는 면은 요만큼밖에 안 되죠. 요만큼. 얘가 딱 기울어진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요 길이랑 같겠어? 요 길이, 요 길이가 같을까요? 입체로 이렇게 볼까 이렇게? 응. 아이씨 어려워. 음, 자 필통이 면이야. 여기가 면이야. 이렇게 놓으면은 그림자가 원래 원본 물체가 요거고 밑으로 떨어지면 요게 그림자야 그림자. 길이 다르죠. 그쵸? 근데 이 벽이고 요게 면이면은 얘가 그대로 떨어지면 이 길이 그대로 떨어지지 그림자가. 이 면과 얘가 평행하게 위치했을 때 그 그림자 길이는 원래의 길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대로 떨어지죠. 내 이름이 공개됐네. 멍청한 짓을 했구만. 자, 아무튼 그렇다면 우리가 밑면에 나온 직사각형 중에 여기와 여기는 길이가 2로 똑같다 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이제 뭐만 바뀌어.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는 선이 그림자가 요만큼밖에 안 생기면서 길이가 바뀌는 거죠. 이 각이 요각 45도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45도 1대 1대 루트 2인데 여기 길이 2니까 이 길이가 루트 2로 나오죠. 이 길이가. 그럼 저기로도 루트 2로 나와. 답은 4 더하기 2 루트 2입니다. 됐어요. 둘레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넓이가 아니기 때문에. 코사인 썼습니까? 안 썼어요. 코사인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 알았죠? 부디 제발 했던 말도 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가 지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서 너무 높은 걸 바라면 안 돼요. 공부는 힘들고 대학은 잘 가고 싶고 그러면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세요. 힘든 걸 이겨내시든지 대학을 낮추시든지. 선생님이 살아보니까 그렇게 세상이 대학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기 꿈을 이룬다는 게. 자, 원기둥을 이렇게 잘랐대. 이렇게 자르면 요 면이 나오겠죠. 타원이죠, 타원. 타원의 넓이를 찾으라는 거야. 타원의 넓이. 이 타원의 넓이. 근데 위에서 빛을 쬐다면 이 타원은 그림자를 원판으로 만들 거예요. 그쵸? 타원의 넓이를 S 다시 S 그림자가 S 다시라고 하자고. 근데 60도의 각도로 잘랐기 때문에 타원의 장축과 밑면의 반지름을 이은 요 이면각이 60도가 되는 거예요. 봐봐. 이걸 그냥 2D상으로 본다면 정면 샷으로 본다면 하나의 직사각형이 보일 거고 바닥면과 60도로 뭔가를 잘랐어. 그러면 요 면적을 S 다시 S 밑면을 S 다시라고 했을 때 S분의 S 다시가 코사인 60도죠. 그래서 S 다시 바닥면의 넓이는 3파입니다. 원이니까 그거는 S 곱하기 코사인 60도 2분의 1. 그럼 코사인 60 아니 S가 얼마인지 나오겠죠. 원래 타원의 넓이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원래는 적분으로 타원도 넓이 구할 수 있거든. 미적분 2의 개념 관점에서.
이건 약간 논외 얘기인데 본인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으신 친구들은 해보세요. 이 타원의 넓이를 적분을 가지고 구할 수가 있어. 힌트를 주자면 요 넓이를 적분해서 구하는 거 4배 하면 돼요. 이 넓이를 어떻게 적분할 것인가? 너희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본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세요. 답을 찾을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닌데 적분을 지금쯤 까먹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들이 막 자꾸 하다가 물어봐요. 솔직히 이거 찾아본 친구가 있으면 선생님 정말 박수. 진짜 존경한다. 너네들의 열정 높이 산다. 자, 610번. 아무도 안 찾을 거니까 찾았으면 좋겠는데. 자, 보자. 삼각형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래. 요 삼각형과 밑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자,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은 교선을 가지고도 구할 수 있어. 정사형을 안 이용해도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정사형을 이용하라 그래서 얘기를 해볼게. 두 가지를 다 풀어줄게요. 밑면과 삼각형이 이루는 각은 이 삼각형을 밑면의 정사형을 때리는 거야. 밑면의 정사형을 한다. 여기 뭐 보면 뭐 바로 609번에 맨 마지막 문장 이렇게 나오죠. 원기둥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 알파 위로의 정사형. 이 정삼각형이에요. 네, 세변의 길이 다 같아요. 정삼각형의 밑면으로의 정사형. 모모로의 정사형은 그 면의 수직으로 빛을 쬐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바닥에 생기는 그림자가 이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얘를 S 다시 원래 정삼각형 넓이를 S 얘를 S 그러면은 S분의 S 다시는 간단하게 보자면 코사인 세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건 약간 이쪽에서 비스듬히 보면 돼. 비스듬히 보면은 요 선이 하나 있는데 요 선과 그림자가 얘가 되는 거야. 비스듬히 봤다는 거는 여기와 이거가 이제 우리 눈에 한 평면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다각도로 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뭐 정육각형 같은 게 없어서 음, 그래도 야 수업하는 건데 여기다가 담배값 같은 걸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치실통이 있네. 치실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얘를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도 아니라 비스듬히 보면은 여기와 여 끝에가 한 면으로 우리가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한 면으로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요 점이 얘고 요 점이 얘야. 그거를 이쪽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양쪽 끝에 선이 보이게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삼각형이 중간에 가운데서 비스듬하게 시작되는 거지. 여기에 가운데 있잖아. 가운데 이 선이. 이런 거 좀 연습하면 되는 거야. 2D로 잘 그리기만 하면 돼요. 우리 그러니까 중학교 때 기술과정 때 도면 그리던 거 생각하면 돼. 도면. 막 이상한 블럭 가지고 이거 요거 막 뒤 막 다 하잖아. 그런 거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런 거 할 때 재밌게 했잖아. 공식 보고 한 거 아니잖아. 어려워도 재밌게 했을 수 있어요. 무슨 IQ 테스트 같네 이러면서 수학이라고 생각하지 말자고. 그러면 너희들 생각보다 잘 풀리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재밌고.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피곤하긴 할 거야. 공부는 원래 그래. 이 수학이라서 피곤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과목 다 똑같아. 자, 그러면 둘이 이루는 각의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S분의 S 다시는 코사인 세타가 맞죠.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 정삼각형이에요. 한 변의 길이를 아무렇게나 잡아도 되기 때문에 1로 잡자. 그럼 루트 2 돼. 요 한 변의 길이. 1대 1대 루트 2. S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A제곱. 그래서 2분의 루트 3이 되고요. S 다시 그림자는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요거 2분의 1 나옵니다. 그럼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나오는지는 댁들이 찾아주실 수 있겠죠. 일단 이게 정사형을 이용해서 이면각을 구하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면각 두 면이 이루는 교선을 가지고 찾는 거는 밑면과 이 삼각형이 교선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밑면을 옮겨서 윗면으로 보는 거야. 안 만날 때, 그림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는 평행 이동시켜서 봐야 돼요. 그럼 이 윗면과 삼각형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이 교선이죠. 교선의 수직으로, 여기도 수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요 선이 이루는 요 각의 크기가 바로 이면각의 이면각.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니까 요 길이는 2분의 루트 3에서 2분의 루트 6이 되고요. 요 길이는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루트 2 절반, 요것도 루트 2니까 절반이잖아, 그치? 그래서 요것분의 요거에서 코사인을 구할 수도 있어요. 뭐가 편하냐는 여러분들 하기 나름이에요. 정사형이 나름 편하긴 해요. 각 찾을 때. 하지만 이면각을 찾는 기본적인 원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 오늘 오랜만에 강의하면서 좀 잔소리 많이 했네. 미안해요. 근데 좀 그렇잖아. 우리 잘하는 친구들 몇몇이 있는데 못하는 친구들 때문에 내가 강의 이렇게 찍을 수밖에 없는 거 이해하시죠? 또 정사면체냐? 아유 귀찮다. 아, 요 삼각형을 이 ACD 평면으로의 정사형을 때리래. ACD 평면 위로의 정사형, ACD 평면 위로의 정사형. 이 말은 뭐라고? ACD 평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빛을 비추라고요. 그러면 삼각형이 요만큼 나타날 겁니다. 얘가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와서 요 넓이가 뭐냐고 찾는 거야. 자, 그러면 대충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A에서 H로 떨어뜨렸어. 여기가 C도 있고 CD 선이 이렇게 점으로 보이는 거야. CD가 이렇게 점으로. 정사형 빛을 이렇게 때린다는 거니까 직각으로 들어가면 왜 그림자가 되겠죠. S 다시 얘가 S 둘이 이루는 각 세타. S분의 S 다시는 여전히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쵸? 근데 이 코사인 세타는 뭐로도 볼 수 있냐면 요것분의 요거로도 볼 수 있어. 요 ACD 삼각형을 밑면에다 정사형을 때리면은 HCD가 됩니다. 다시 ACD 삼각형을 밑면에 수직으로 빛을 비춰버리면은 HCD 삼각형이 돼요. 그래서 요 넓이를 S라고 하고 이 밑넓이를 S 다시라고 한다면 S분의 S 다시도 여전히 코사인 세타야. 둘은 서로 다른 거죠. 지금 다른 S랑 S 다시를 설정해도 코사인 세타는 똑같다. 더욱 놀라운 거 이 얘기를 해줄까요? 아무튼 이거 찾으면 돼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이루는 각의 넓이를 직접 찾으셔서 해도 돼요. 뭐 이거 정사면체니까 분석을 할 수 있어. 얘가 무게중심이라 그랬지? 2대 1이에요. 2대 1. 밑변은 똑같고 그럼 넓이가 어떻게 나오는지 찾을 수 있어요. 알았죠? 하지만 선생님이 정사면체 하면 외우고 가라는 거 있어서 지금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 요 면과 요 면이 이루는 두 면이 이루는 이면각인데 정사면체 이면각 크기 세타에 대한 코사인 세타는 앞선 영상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나는 그것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풀 수 있어요. 앞선 영상을 돌려보시든지 S랑 S 구해서 코사인 찾으시든지 알아서 해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가기가 길어졌나? 별로 그렇게 딱 긴 것 같지도 않네.
자, 요거는 이제 좀 어려운데 저 입체 도형을 저렇게 입체로 그리면 너들도 보기 어려울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이 공간 도형을 잘 풀려면은 어느 구도에서 봤을 때 단면적으로 나타나는지 뭐 이런 핵심적인 면을 파악하는 게 좋아요. 자세히 그리는 것보다. 원뿔이 하나 누워 있어. 원뿔이 이렇게 원뿔이 누워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삼각형이 누워 이등변 삼각형이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아,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수직이야 수직. 1, 2루트 2. 자, 그러면 여기 길이 3이 되겠죠. 3. 자, 빛을 비췄을 때 나타나는 그림자 먼저 일단 잡아야 돼. 이게 원익을 감안하고 들어요. 원익을 감안하고 핵심적인 그림자를 이루는 핵심적인 면적을 중요해. 봐봐. 예를 들면 이거 좀 그렇다. 이 잉크통을 내가 이렇게 놓으면은 이 뚜껑이 바닥면에 만드는 그림자, 이 바닥에 만드는 그림자를 이루는데 어떤 큰 영향을 미칠까요? 선생님이 이 뚜껑을 빼면은 그림자가 작게 만들어질까? 뭐또 다른 거 없어? 선생님 손바닥 위에 어, 얘를 펜 뚜껑을 놨어. 그렇다고 바닥면에 그림자가 더 커져요? 손바닥 위에 안에 들어가게 놨는데 안 커지겠지. 무슨 말인지 좀 이게 와 닿았으면 좋겠어요. 원기둥을 아니 그러니까 이 뭐야 원뿔을 놨다고 하더라도 바닥면에 생기는 그림자를 형성하는 거는 누구밖에 없냐면 자, 이 원뿔을 기준으로 원뿔이 바닥 평면과 평행한 지름이 여기 있다고 해. 바닥면이랑 평행 바닥이랑 평면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결국 3D로 한번 가야 되네.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바닥면에 원을 좀 밑으로 많이 떨어뜨리자. 다른 데다 그랬죠. 다른 데다. 이 선은 그대로 바닥과 평행한 선의 길이는 안 바뀌고 그대로 떨어진다 그랬어. 이 뚜껑을 여기서 그대로 들어 올려도 그림자 길이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꼭지점도 떨어뜨리면은 그림자가 여기까지는 삼각형으로 나와요. 삼각형. 요 삼각형이 되는 거지 바로. 그러면 요 윗부분 요 윗부분의 입체 도형을 땡강 잘라내더라도 그림자 바뀔까 안 바뀔까? 이 원뿔의 윗부분 여기를 내가 요만큼을 썰었어. 칼로 뭐 떨어뜨려서 부러진 거야. 부러지든 썰든. 그래서 여기가 넓이가 없어. 입체 도형인데 원뿔이 아니야. 원뿔이 좀 찌그러졌어. 그렇다 하더라도 쟤는 저기서 요만큼의 그림자를 만드는 놈인데 이미 바닥 여기 면이 있잖아. 이쪽 그림자를 만드는 핵심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넓이는 그대로 나와요. 즉 여기 원은 밑으로 내려가면 짜부러진 타원으로 나올 텐데 이 타원의 그림자는 실제로는 요 핵심이 되는 이등변 삼각형 그림자에 묻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요 삼각형 면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 원은 이렇게 떨어져서 타원의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림자를 이루는 면은 요 두 개만 있으면 돼. 원뿔인데 저 두 개만 있으면 그림자가 나오는 거.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 그림자를 이루는 핵심적인 면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뭐 너희들의 어떤 기본적인 인지적인 능력이야. 인지 능력.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2D로 다시 볼게요. 그림자를 이루는 핵심적인 것만 보기 전에 일단 2등변 3 2루트 2 1. 자, 핵심적인 면은 결국 얘랑 얘야. 요거과 요거. 얘가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져서 나오는 그림자, 이걸 S 다시라고 합시다. 위의 넓이를 S라고 해요. 그럼 둘이 이루는 각 세타에 대해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먼저 찾아야 되겠지. 밑면이 2고 밑변이 높이가 2루트 2이기 때문에 요 S는 2 곱하기 2루트 2 곱하기 2분의 1에서 2루트 2가 나옵니다. 요 넓이, 요 핵심이 되는 삼각형 넓이
이건 좀 어려워. 이거 뭐가 어려워? 어느 면이 핵심이 되는 넓이를 이루는가, 어느 면의 넓이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가, 그 면을 찾는 게 어려운 거야. 나머지는 쉬워요. 자, 이 면의 넓이를 S, 2루트 2가 나왔고, 밑에 그림자로 나오는 면을 S 다시라고 한다면, S분의 S 다시는 코사인 세타죠. 요각에 대한. 요각은 찾아요. 여기 2루트 2, 여기 1, 여기 직각이잖아. 밑변이 3이란 말이야. 3분의 2루트 2가 되죠. 3분의 2루트 2. 그러면 얘가 2루트 2니까 얘 알겠죠. 그치? 하나는 찾았고. 자, 두 번째. 요 반원의 넓이를 S라고 하고 밑에 나오는 타원의 넓이를 S 다시라 그러면 얘들이 이루는 각은 여기야, 여기. 세타. S분의 S 다시도 여기서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을 자주 써서 공식이 코사인으로 나와 있을 뿐이야.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정사형은 코사인으로 무조건 쓰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이때 코사인 세타 각이 바뀌었잖아. 여기가 3이고 여기 1이니까 이때 코사인은 3분의 1이 나옵니다. 3분의 1. 이 각에 대한 코사인 3분의 1. 그쵸? 이 반원의 넓이는 뭔데? 반지름 일자리 원이니까 반원 넓이 S는 2분의 파이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S 다시가 뭐가 나오는지는 찾아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공간 도형을 끝내봤는데 결국 그냥 기본적인 어떤 인지 능력만 있으면은 쉽게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약간 뜬그림 잡는 것 같아. 뭘 쓰라는 건지 아무것도 없잖아. 코사인 세타 말고 공식이라고 나온 게. 그래서 직접 본인들이 하나하나 찾아가 봐야 되는데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어. 난 너희들이 처음에 풀 때 한 방에 선생님이 푸는 풀이처럼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지 않아요. 나도 그랬고 선생님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래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단원임은 맞아요. 모의고사로 넘어가면은 난이도가 진짜 많이 상승해요. 입체도형 공간적으로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 수준으로 넘어가면 진짜 어려워져. 근데 아무리 어려워도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그냥 선 긋고 각이 둘이 이루는 각이 어떻지? 뭐 어떤 면이 중요하지? 뭐 이런 거밖에 할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꾸 이렇게 겨울방학 때 시간 날 때 열심히 자꾸 보시면서 적극성을 좀 거부감을 좀 덜어내고 적극적으로 좀 하려고 한다면 생각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쉽게. 알았죠? 거부감만 덜어내면 돼. 이제 고3이라는 것 자체가 고3이 된 것만으로도 그 자체로도 스트레스 많이 있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이 시기를 잘 현명하게 넘기신다면은 선생님처럼 늦은 나이까지 공부 안 하고, 그쵸? 잘 인생 꾸려 나가시겠죠. 선생님이 이렇게 항상 잔소리 많이 하지만 강의 좀 잘 듣고 선생님이 여기서 강조했던 것들 잘 기억하고 코사인 제2법칙, 정사면체의 높이, 뭐 이면각의 크기에 대한 코사인 값, 뭐 이런 것들 외우라는 것들 좀 외워주시면서 우리 서로 기본적인 것들 지켜가면서 기백 강의 계속 하도록 합시다. 올해 1년 좋은 거시기 돼야지.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 명절 잘 보내고 주말에 봅시다. 바이바이.